1년 중 옥분 여사가 가장 경건하게 준비하는 날, 바로 남편의 기일입니다. 옥분 여사는 며칠 전부터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시장을 누비며 제일 좋은 조기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고소한 전 냄새가 진동하고 옥분 여사는 정성껏 닦은 제기 위에 음식을 올리며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지영이 들어옵니다. 지영은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집니다. 어머니, 이 구질구질한 짓 좀 제발 그만하세요. 집안에 기름 냄새 배면 안 빠지는 거 몰라요? 요즘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난리예요? 옥분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분하게 타일러 봅니다. 옥분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을 고쳐 담으며 말합니다. 지영아, 그래도 오늘이 내 시아버지 기일 아니니 1년에 딱 하루인데 돌아가신 분께 예의는 갖춰야지. 내 남편 진호도 곧 올 거다. 그러자 지영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옥분 여사가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을 발로 쾅 차버립니다. 제기가 바닥에 구르며 조기와 과일들이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집니다. 옥분 여사는 기겁하며 지영의 팔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지영아, 너 왜 이러니? 천벌 받을까 무섭지도 않아? 이건 놔라. 이건 내 남편 상이야. 지영은 매몰차게 옥분 여사를 밀쳐버립니다.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지영은 아까 사온 비닐봉지 속 내용물을 꺼내 제사상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온 햄버거 세트 3개였습니다. 지영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자, 이제 됐죠? 요즘은 죽은 사람도 입맛이 변해요. 햄버거가 영양가도 높고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도 이거 하나 드시고 입 다무세요. 아니면 이 집에서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시든가. 옥분 여사는 햄버거가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통곡합니다.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이토록 악마 같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 진호가 들어옵니다. 옥분 여사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들을 구세주처럼 바라보며 매달립니다. 진호야, 저 며느리 좀 봐라. 내 아버지 제사상에 햄버거를 올렸다. 전현을 당장 내쫓아다오. 하지만 진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햄버거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 입 크게 베어물며 지영의 눈치를 봅니다. 진호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엄마, 지영이가 예민한 거 알면서 왜 그래? 엄마가 좀 참아. 지영이 화나면 나도 힘든 거 몰라? 제사가 밥 먹여줘? 지영이 기분 망치지 말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어. 아들의 배신에 옥분 여사는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진호는 쓰러진 어머니를 외면한 채 햄버거를 씹어 넘깁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온 지영은 닫힌 문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지영의 손에는 남편 진호의 이름으로 가입된 어머니 사망보험 증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든 살릴게요. 저 인간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금 타내기 전까지 제가 어머니를 이 집에서 어떻게든 내쫓아야 해요. 저를 평생 원망하셔도 좋아요. 지영은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를 지옥 같은 아들 진호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지영의 피눈물 나는 연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진호가 햄버거를 씹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거실엔 정적보다 무서운 옥분 여사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옥분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당신 가는 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올리고 내가 죽일 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옥분 여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며느리 지영의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화를 풀어주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부스럭거리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반찬들은 또 뭐예요? 노인네 냄새나는 나물 따위 치우라고요. 사람 입맛 떨어지게 정말 왜 이러세요? 지영은 옥분 여사가 정성껏 무친 나물 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옥분 여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들이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진호는 이 광경을 보고도 지영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옥분 여사를 향해 짜증을 냅니다. 엄마, 지영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워? 나 회사 가기도 전부터 기분 망쳐야겠어? 그냥 조용히 좀 계시라고요. 진호는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이고는 집을 나섭니다. 아들이 나간 뒤 지영의 태도는 더욱 돌변했습니다. 지영은 옥분 여사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옷가지들을 거실로 내던지며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집 제 명예인 거 아시죠? 제 허락 없이는 공기 한 모금도 공짜가 아니에요. 아들 믿고 버티시는 모양인데 진호 씨 이미 어머니 요양원 보낼 준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곱게 나갈 준비하세요. 옥분 여사는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영이 내민 서류 뭉치에는 진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심장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지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가방에서 남편의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진호가 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빌린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진호는 이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 도박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합니다. 진호 씨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인생을 망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머니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어머니가 나를 짐승이라고 욕하며 집을 나가시는 게 저 인간한테 이용당하는 것보다 100번 나으니까. 지영은 다시 독한 눈빛으로 무장하고 거실로 나갑니다. 이제 옥분 여사를 살리기 위한 며느리의 처절한 악행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이 죽기 전 옥분 여사의 손에 꼭 쥐어주었던 금가락지 2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옥분 여사에게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라 먼저 간 남편의 순결이자 아들 진호가 장가갈 때 보태주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비단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지영아, 지영아, 혹시 내 방에 들어왔었니? 옥분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이 안방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지영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손가락에 끼워진 금가락지 2개를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옥분 여사는 눈이 뒤집힐 것 같은 충격에 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그게 왜 내 손에 있니? 그거 내놓아라. 그건 내 아버님이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유품이야. 지영은 매몰차게 옥분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영은 가락지를 거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이 구질구질한 고물딱지가 유품이라고요? 요즘 금값도 안 쳐주는 이런 거 가지고 유세 좀 떨지 마세요. 제가 이거 팔아서 어머니 생활비에 보탰으니까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옥분 여사는 바닥에 뒹구는 가락지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기둥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린 며느리가 원망스러워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옥분 여사는 소리를 지르며 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남편 유품에 손을 대 내 아들 오기만 해봐라.
내 오늘 너를 기어코 내쫓고 말 테다. 하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 여사의 면전에 대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쫓아요?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제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진호 씨도 이미 다 알고 허락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그 가락지 팔아서 제 명품 가방 사라고 부추겼다고요. 지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옥분 여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옥분 여사는 설마 하는 마음에 퇴근한 진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옥분 여사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 낡은 가락지가 뭐가 중요해? 지영이가 기분 좋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야. 엄마가 자꾸 이렇게 사소한 거로 며느리 괴롭히면 나 정말 엄마 요양원 보낼 수밖에 없어. 아들의 차가운 배신에 옥분 여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자신의 손가락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사실 가락지는 팔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금가락지를 손수건에 소중히 싸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옥분 여사의 이름으로 된 비밀 적금 통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진호 저 인간이 어머니 금가락지까지 사채 빚 갚는 데 쓰려고 찾는 걸 봤어요. 제가 훔친 척해야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지영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옥분 여사의 처절한 곡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연극은 이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악행과 아들 진호의 배신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옥분 여사는 결국 자리에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앓던 옥분 여사 앞에 지영이 싸늘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요양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옥분 여사는 지영의 손에 들린 요양원 서류를 보자마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요양원비를 낼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옥분 여사는 지영의 치마폭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애원합니다. 지영아, 제발 나 좀 내쫓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요양원만큼은 보내지 마다오. 나 죽어도 이 집에서 죽고 싶다. 하지만 지영은 옥분 여사의 간절한 눈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옥분 여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는 이미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웠어요. 이 집도 곧 넘어갈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진호 씨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에요. 지영은 진호가 미리 불러놓은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옥분 여사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옥분 여사는 발버둥 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보며 옥분 여사는 내 아들 진호가 나를 팔아넘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호가 옥분 여사를 요양원에 보내는 대신 요양원 보증금을 빼돌려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증거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옥분 여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요양원장이 진호에게 비자금을 건네며 어르신이 곧 치매 증상이 심해질 거라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사장님 것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옥분 여사는 그제야 모든 것이 진호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요양원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지영은 요양원장과 진호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듯 녹음기를 꺼내들고 진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진호 씨, 어머니 치매 걸린 척 연극해서 집 팔아 넘기려던 계획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 서류도 여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머니 당장 풀어드려요. 진호는 당황해서 지영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은 진호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옥분 여사가 준 금가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며느리의 희생을 보고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영아, 네가 날 살리려 한 거였니? 내가 너를 악마라고 욕했는데. 진호는 옥분 여사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지영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했습니다. 지영은 피를 토하면서도 옥분 여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진호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지영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옥분 여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드는 악마 같은 모습에 옥분 여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옥분 여사는 쓰러진 지영을 끌어안고 진호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네가 어찌 사람이냐? 내가 이런 괴물을 낳았단 말이냐? 지영이한테서 떨어져라. 당장 떨어져. 옥분 여사는 죽을 힘을 다해 진호에게 달려들었지만 진호는 어머니마저 밀쳐내며 지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호 씨, 당신을 존속상해,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진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진호는 발악하며 지영과 옥분 여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진호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옥분 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었습니다. 경찰들이 진호를 끌고 나간 뒤 옥분 여사는 피투성이가 된 지영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영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죽일 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옥분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의 손에는 옥분 여사의 금가락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버님이 보살펴 주셨을 거예요. 지영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옥분 여사는 지영의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지영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옥분 여사는 지영의 머리맡에 놓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영이 남편 진호의 악행을 알게 된 순간부터 옥분 여사를 살리기 위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던 모든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햄버거 패티처럼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빼내기 전에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햄버거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기장을 읽은 옥분 여사는 통곡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에 햄버거를 올렸던 것이 자신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지영만의 마지막 애정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옥분 여사는 지영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뒤 진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옥분 여사는 진호와 모든 인연을 끊고 지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여사는 지영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내가 내 진짜 딸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옥분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모녀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두 사람. 지옥 같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석양 아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뒷모습처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드라마의 막을 내립니다.